안녕하세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룬 코모도스입니다. 조언은 대민력 김종균 지승훈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을 따라가다 보면 인문학적 서양에서 즉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가 환자가 된 사례들을 통해 의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바람직하게 대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로버트 클리츠먼입니다. 그는 콜롬비아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는데요.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부동생을 잃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우울증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되자 그는 환자들이 느꼈을 당혹감, 낙인 찍히는 기분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 정신과 의사로서 받은 수련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치료가 끝난 후 그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과 슬픔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문제가 복잡하고 오래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 종결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은 경험을 통해 치료자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그것입니다. 직접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의식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또 고통을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깊은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다음은 환자가 되어본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심근염에 걸려본 50세 일반외과 전공의 선생님인데요. 어느 날 몸이 막 나른하다 갑자기 심장을 꽉 움켜쥐는 묘한 기분을 느껴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자신도 잘 모르는 병인 심근염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심근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치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주치의가 늘 곁에 있어주니까 마음이 놓이고 환자들과 직원들이 지나가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료와 수술 중에 무의식적으로 의사가 한두 마디 한 것도 환자에게 엄청 신경이 쓰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환자 입장이 되어본 것은 이렇게 이 의사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들은 자신의 고충을 의사들에게 모두 털어놓기가 어렵다.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들을 객관적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에 환자의 고충을 이해해주기 어렵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정리해보면 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소한 행동과 말투조차 환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병에 대해 알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환자라면 더더욱 이 병에 대해서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오기까지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좀 더 잘 생각해 줘야 된다. 좀 더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병에 걸린 의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뇨병의 발병률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당뇨병은 아주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 40대의 10% 정도가 발병하는 겁니다. 이 사례의 의사 선생님은 국립암센터 유학하고 귀국 후에는 암센터 병리실장, 역학부장, 암정부 부장을 거친 의료의 권위자인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다가 자신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현대인에게 발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당뇨병에 걸려보니까 당뇨병의 치료를 의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적기 때문에 적당히 약만 먹으면서 평소대로 살고 있다가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은 당뇨병에서 낫기 위해서 원칙 몇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외식을 하면 절반은 남긴다. 음식에 따른 칼로리는 알고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한다. 그리고 항상 운동을 우선시하는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에 맞춰 운동과 식사를 우선으로 계획을 짜고 이를 그 사이에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정리해보면 의사는 귀찮다고 모든 것을 약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고 환자도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약으로만 치료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는 정말 이게 힘들 경우에만 처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헬스 트레이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 사례로는 의사가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뇌신경외과의 권위자인데 어느 날 폐혈증에 걸리게 됐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심한 감기에서 고열이 7일 동안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세균에 의한 폐혈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주치의가 경험에 기초한 의료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자신만만하게 항생제를 처방해서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 많은 의사가 자신만만하게 진료를 해주니까 환자로서도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의학적 연구성과 실증성, 실용성 근거를 갖춘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정리해보면 환자에게 믿음과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해선 단지 데이터, 문헌, 논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환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할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평가할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왜 임상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상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이유는 진료 및 면담을 하면서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환자에게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히스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포함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들의 경우 질병과 죽음에 맞서면서 장시간 근무하고 겹겹의 스트레스와 마주합니다. 이 때문에 지쳐서 환자를 대하는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포, 즉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포 형성을 통해 얻는 기본 관계는 너무 중요하고 강력해서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자분이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례에서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핵심은 상처 입은 치유자 패러다임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우니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질병을 걸렸을 때의 불편한 점들을 생각하여 배려해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의 핵심은 환자는 의사의 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의사는 병원에서의 삶도 매우 바쁘기에 실제 개개인의 환자와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오래 기다렸기에 더 자세한 말을 원하고 또한 불안하기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하나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사는 환자와 보내는 시간이 적기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의 본보기가 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의료의 근본적 목적은 사람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의 개념도 포함합니다. 의사의 업무는 대부분이 약 처방이다 보니 이번 사례를 보면 병에 있어서 약에 의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생활 습관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득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의사 본인도 자신부터 생활 습관을 경계하여 환자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듣되 의사를 따라하지 말라는 이 농담 같은 말을 없애서 환자가 따라올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의 핵심은 자신만만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곁에서 병을 당연히 고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의사가 그 병에 걸릴 경우 환자의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했지만 의사는 자신의 건강을 환자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챙길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곁에서만큼은 항상 자신만만하게 말하여 환자가 안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피드백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점이 있어도 피드백을 안 하면 결국 무의미합니다. 이 표는 쿠신과 브라움의 임상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점인데요. 이를 따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리마인드 시키면 환자를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포모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